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 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은 마차나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게 중심을 고정해주는 핀을 말하는데요. 작가는 이 린치핀처럼 사회나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린치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나 직장, 또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받고 생활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마치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이런 삶을 이제 그만 살라고 하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린치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책 속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작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부품. 린치핀은 겸손한 부품이다. 동네 철물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다. 매력적이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된다. 바퀴를 축에 고정시켜주기도 하고 작은 부품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적어도 린치핀 같은 직원을 1명 이상 데리고 있다. 수십 명, 때로는 수천 명을 거느린 조직도 있다. 린치핀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준다. 린치핀이 없으면 모든 일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조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람들은 대체하기 힘들다. 그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조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린치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각 흩어진 개별 직원들을 하나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린치핀의 예는 언론에서 주목하는 CEO나 기업가들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세운 회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겠는가?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가까이 있는, 그리고 훨씬 싸고 편리한 슈퍼마켓을 두고도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가 떠난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자리를 빌려준 사람이든,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든, 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사람이든, 그가 떠나는 순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다. 적어도 고객의 입장에서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나 집을 사본 적 있는가? 컨설팅 계약을 맺어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이 거래에서 린치핀 역할을 한 것이다. 만약 그가 오직 저렴한 가격과 엄격한 규칙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샀을지도 모른다. 그가 바로 린치핀이다. 옷을 사러 상점에 들어설 때, 초콜릿 상자를 열 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괜찮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앤스로폴로지 상점에 들어설 때, 레이크 샴플레인 초콜릿 상자를 처음 열 때, 페덱스 웹사이트로 물건을 보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마치 홀린 듯한 기분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사람,
솔선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누군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경험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린치핀이다. 앞으로 밀고 나가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어떤 직원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의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또 이러한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혹시 그를 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이다. 기업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이 바로 리더이자 마케터이자 린치핀이다.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만약 자신이 직접 린치핀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사가 먼저 위협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주주나 이사 같은 사람들은 조직이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필사적으로 바란다. 탁월함은 미묘한 차이에서 나온다. 먼저 상사를 안심시켜라. 앞으로 몰고 올 변화를 조직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자신이 밀고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 문제다.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린치핀과 지렛대.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과 함께한 적이 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가 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루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는 일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5분 동안 하는 일로 그는 매년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당신도 나도 그 일은 하기 힘들 것이다. 브랜슨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일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결정을 하고 고객과 브랜드와 자신의 새로운 모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뛰어난 저자, 기업가, 정치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도 아주 짧은 순간에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뿐이다. 어떤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가치가 클수록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노동 시간은 적다. 하루 종일 총명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시간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러한 탁월함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헛발질, 수준 낮은 작업, 그 분야의 지식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능력을 터득한 것처럼 처음부터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투덜대는 일, 고된 작업, 끊임없는 반복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벽돌 더미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탁월함을 빚어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주 역시 그 일은 그저 힘들고 지루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벽돌을 옮기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싼 값에 부담 없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줄 서 있는 한 내가 꼭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벽돌을 옮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면 이 평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어떤 일이든 훨씬 인간적인 작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트위터나 디그나, 플랫아이언 파트너스를 발명하는 일에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1996년 프레드 윌슨과 제리 콜로나가 설립한 벤처 캐피탈 회사 플랫아이언 파트너스는 짧은 기간 동안 뉴욕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인터넷 투자 회사로 성장했다. 그들은 역사상 어떤 펀드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냈다. 시대적 특수성이 잘 맞아떨어지기도 했다. 물론 타이밍을 한껏 활용하는 것 역시 뛰어난 능력이다. 어쨌든 아무리 운이 좋았더라도 이들의 사업은 성패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손쉬운 길도 아니었다. 더욱이 어떤 지침도 매뉴얼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은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술가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자신의 예술성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 나는 저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든 이메일을 쓰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모두 쉬운 기술일 뿐이다. 시장이 보상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 통찰,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다.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엄격하게 기계화된 시스템, 즉 공장에서는 모범적인 직원과 탁월한 직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유능한 숙련공이 1시간에 20개에서 24개 정도의 물건을 찍어낸다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숙련공은 이보다 20% 정도 제품을 더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다. 반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창조하고 변형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단순히 유능한 사람과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 사이에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 같은 사람은 단순히 유능한 디자이너보다 100배는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다. 애플은 이런 가치를 어디에 활용할까? 세상의 모든 mp3 플레이어가 똑같은 음악을 재생할 뿐인데 유독 아이팟만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애플의 모든 제품을 관통하는 조너선 아이브의 혁신적인 디자인 때문이다. 평범한 디자이너를 고용해 평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들과 애플의 주가와 수익을 비교해보라. 사실상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탁월한 영업자는 평범한 영업자보다 판매량을 수천 배 끌어올릴 수 있다. 평범한 영업자는 거래처에 전화를 거는 일만 반복하는 식으로 지극히 평균적인 일을 하지만 탁월한 영업자는 새로운 사업 영역,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한다. 운을 믿지 마라. 전문 지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을 재발견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 물론 자기 분야의 관습에 생각 없이 마구 도전하다가 운 좋게 돌파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누구보다도 자기 분야의 현 상태를 잘 이해한다면 훨씬 뛰어난 웹사이트나 기념비적인 영화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신출내기들이 운 좋게 혁신을 이뤄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꾸미고 과장한 에피소드일 뿐이다. 몸이 아닌 감정으로 일하라.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40년 전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의 책 감정 노동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녀는 감정 노동을 공공의 눈에 보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몸이 아닌 감정으로 일한다는 뜻이다. 예술을 창조하고 관대함을 실천하고 창조성을 드러내는 일이 힘든 이유는 이것이 감정 노동이기 때문이다.
지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의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감정 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감정 노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는 일이다. 일은 나를 표현하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일터에 가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또한 예술이나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내가 동료나 고객과 갖는 상호작용은 모두 상호작용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만드는 제품은 모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기회이자 전혀 새로운 상호작용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회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유일한 이유다. 과연 나는 살아남을까?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이 생산 과정을 기계화시켰다. 이제 지침에 따라 일하는 단순 노동과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육체 노동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자동화시켰고 기계를 작동하는 일이나 도색하는 일을 비롯해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사라진 직업은 우리가 쉽게 무시했던 하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도맡아 하던 일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러한 변화를 그동안 무신경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블루칼라 일자리가 없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경쟁력 높은 사람만 살아남는다. 기술 발전이 곧 진보다. 하지만 이제 거듭되는 정보혁명과 미케니컬 터크 법칙의 실현을 통해 이제 우리의 일자리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라진 일자리는 물론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가 무엇인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늘 같은 규칙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이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 좋은 것의 역설.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은 오늘날 지극히 쉬운 일이 되었다.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20년 전 상점의 입구를 멋지게 꾸미는 일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쉬워졌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거대 기업에서 보내는 이메일처럼 멋진 메일을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좋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회사가 결정한 것이다. 시간 맞춰 출근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좋다. 스펙을 충족시키면 좋다. 평균적인 시간을 들여 전화에 응대하면 좋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는 고객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남들이 모방하기도 쉽다. 다시 말해 직원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좋은 물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결과 진정으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훨씬 뛰어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 좋은 것에도 완벽한 것에도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 예술적인 것에 해법이 있다. 일은 이제 예술과 같다. 좋은 예술은 진부하고 쓸모없다. 좋은 예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다. 좋은 예술가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없다. 남들의 눈에 띌 수 없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카탈로그에 넣을 특별한 물건이 없다고 이번 달은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을까? 다음 달에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들의 기쁨이 개선될까?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런 행동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된다. 회사가 그런 굴레를 벗겨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벗어야 한다. 축복을 위해 일한다. 데이비드는 지난 6년 동안 뉴욕에 있는 딘앤델루카 커피숍 체인에서 일을 했다. 이 작은 커피숍은 사람이 붐비는 상업지구에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일하는 6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달성했다. 우연히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그를 처음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그가 걸어와서 유쾌하게 이렇게 말했다. 위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는 멀어져 갔다. 매우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테이블과 의자를 분주하게 청소하고 가지런히 정리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축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것을 지루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직업의 막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곳에서 6년이나 일하다니. 하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감정 노동을 했다. 그가 받는 보상은 고객들이 전하는 축복이었다. 고객들과 하나하나 교감하는 것이 그의 예술이었다. 고객들의 기분을 바꿔주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데이비드는 누군가 지시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예술을 스스로 이끌어내었다. 멈춰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서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문 앞에서든 책상 앞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어색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소파를 옮기거나 문짝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자세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물건을 옮기기 위해 몸을 기울일 뿐이다. 무게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린치피는 이와 같은 자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 고객들의 불만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어떤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개선해내는 엄청난 활력의 소유자를 떠올려보라. 그들은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기회를 찾는다. 모든 것을 휘젓는다. 문제를 찾는다. 이들에게 문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하지만 톱니바퀴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 어떤 명령이든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던 일을 나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싫었다. 녹초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3일을 버텼는데
너무나 어색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덕분에 무척 힘들고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기하기만 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면 결코 린치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자세를 늘 변화하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노동은 힘들다는 뜻이다. 뻔한 이야기지만 일이 육체적 노동, 어려운 과업, 피로의 누적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중요한 노동을 진짜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 것을 주저한다. 감정 노동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해내는 중요한 노동이다. 감정 노동은 힘들다. 또한 쉽게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 노동을 회피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감정 노동이 필요한 자리에 마지못해 나가는 것은 이제 근시안적인 전략일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쉬운 일만 하는 사람에게 조직은 특별한 혜택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인이 자신의 연장을 닦거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보 노동자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새로운 작업 방식을 발명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난관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감정 노동이라는 어려운 작업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이란 플랫폼에 불과하다. 감정 노동은 선물이다. 감정 노동의 혜택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회사나 사장은 물론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행동,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행동, 솔선하는 행동, 놀라움을 주는 행동, 창조적인 행동, 무엇이든 보여주는 행동. 이런 행동을 우리는 평생 아무 대가 없이 한다. 하지만 일을 하러 가는 순간 우리는 대개 누군가 시키는 일, 돈을 주는 일만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차이는 긴장을 유발한다. 일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감정 노동을 아껴둔다면 노동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다. 더욱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감정 노동을 별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지금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은 기본이고 12시간 이상 일을 하기도 한다. 꼭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해야 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일을 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이 꿈꾸는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일터에서 감정 노동을 하라. 선물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은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돈을 버는 자본주의적 아이디어와 더불어 감동을 전하고 베푸는 선물 경제가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경제다.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예술가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더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더 많이 바꿀수록 더욱 훌륭한 예술가다. 예술은 기술과 무관하다. 물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한도 안에서만 기술은 의미가 있다. 그림, 조각, 작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예술이 아니다.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예술은 인간을 대변한다.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예술은 감정 노동의 결과다.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쉬운 일이라면 절대 예술이 되지 못한다. 어떤 일을 예술로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예술가는 돈을 벌 목적으로만 예술품을 만들지 않는다. 순전히 팔기 위해서만 예술 작업을 한다면 예술의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예술이 되지 못한다. 조직은 언제나 인간이 창조한 예술을 이용한다. 아이폰 디자인은 예술이다. 사람들이 손끝으로 느끼는 방식을 바꾸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아이폰은 많은 선물도 주었다. 아이폰을 사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망가진 아이폰이나 새 아이폰이나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 아이폰의 진짜 가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디자인은 보너스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아이폰을 디자인한 예술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예술이라는 두려움.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은 얼마나 강력한가? 자신이 타고난 유전자와 양육 방식과 문화적 관습이 예술을 퍼뜨리고자 하는 행동을 가로막는가? 이 책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자.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 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예술은, 적어도 내가 정의한 예술은 자신의 인간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러한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자신이 처한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1000년 전에는 아무도 소설을 쓰지 않았다. 30년 전에는 아무도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3년 전에는 아무도 트위터로 시를 쓰지 않았다. 예술 중에서도 창조하기 쉬운 분야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 비행기 승객들이 적절한 순간에 흐뭇한 미소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예술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노력만 들이면 된다. 반면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일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위대한 소설가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기인이 될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총명한 영화 감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당신은 왜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가? 동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아끈 이유는 무엇인가? 1년 동안 컴퓨터에서 썩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수많은 웨이터들이 진정한 웨이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예술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홀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차없이 밀어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눠줄 만큼 관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가 되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열정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진심을 다해 살다 보면 언젠가 진정한 예술가, 린치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후반부에는 린치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린치핀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밤 되세요.